안녕하십니까. 분양한 패트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단타 짧게 전매된 상품들을 자주 소개해드리곤 하는데, 오늘은 여주 써낸밀터 시그니처 2단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1단지가 피가 좀 붙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연히 피가 붙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런 단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그 보증이냐 시행사 보증에 따라서 많이 나뉘죠. 그리고 단타 상품이니까 당연히 전매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강 조망권, 그러니까 오션뷰가 보이냐 아니면 그냥 시티뷰가 보이냐에 또 따라서 프리미엄이 바뀝니다. 그리고 초측이냐 추첨제냐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매 상품들을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 많이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 몇 가지만 나열을 한다면, 초기 때 했었죠. 이번 연도 초에 부산 북항 드메르라고 해서 생속했었고요. 이게 한 1억에서 1억 5천 붙었고, 판교밸리자에 판교가 엄청 유명했었죠. 이것도 이번 연도 초에 했었었는데, 이것도 OP 스텔 110 미만이었고요. 거기 단지가 한 1억 5천 기본적으로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교, 여기는 안 써있지만 판교 패밀리라고 해서 거기도 OP 스텔이 있었었고 전매가 가능했었는데, 그것도 피가 꽤 많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구리역 더 리브드웰이라고 이번 연도 중순에 했었는데, OP랑 생속을 같이 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한 2, 3천 붙었고요. 오성 파라곤 2차나 안성금호 어울리면 민간임대 아파트인데, 이건 한 1, 2주? 한 달 전 안에 무조건 했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한 6, 7천, 2, 3천 정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수 웅천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오션뷰가 특징인 곳이었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피가 한 4, 5천 정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타 상품들은 보통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조금씩 규제가 약간씩 바뀌면서 피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까지 거의 다 붙었고요. 사람들이 재미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번에 가지고 온 건 여주 써낸밀터 시그니처 2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주나 시세, 입지, 프리미엄 등을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가봅시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자, 아까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일단 이것들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주 써낸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단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요.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도금 대출에 관련된 문제가 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시행사 보증에 2건 나오고요. 60% 무이자입니다. 이거 굉장한 거죠. 요즘에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 거의 허그 보증이고요. 그리고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허그 보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허그에 대한 어떤 중도금 대출에 대한 자기들이 잔압을 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서 투자 세력이 많이 붙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프리미엄 조금 낮아지는 그런 구간이 있죠. 그리고 단타 상품이니까 당연히 전매는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션뷰라던가 펜트하우스, 한강뷰 이런 특정 수요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남한 한강 영구 조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 봐도 투자 세력이 붙기가 딱 좋은 곳이죠. 이게 좋다 나쁘다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만 다 따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입지 시세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고, 이런 것들이 얼만큼 잘 돼 있느냐가 일단 가장 기본을 먹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제가 최근에 많이 했었을 때, 단타 상품을 많이 보여드렸을 때 추첨제를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는 초칙입니다. 초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 드렸어요. 그래서 링크 한번 걸어 드릴 테니까 여기 링크에서 한번 보시고요. 짧게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초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가 오후에 1시에 시행사 계좌 신탁사에 넣어야 된다고 칩시다. 한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 1,000만 원을 이 계좌에 1시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계좌에서 찍힌 입금 순대로 순서를 정합니다. 만약에 99세대가 오피스텔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1등부터 99등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탁사 계좌에서 001시 00분 00초부터 딱 처음부터 쭉 나열해서 99등까지 뽑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동호수를 지정해서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추첨은 100% 운이지만, 초치 같은 경우에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하면 할수록 제가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 팁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일단 팁은요, 네이버 시계는, 시계 같은 경우 네이버 시계를 켜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계좌 이체 같은 경우에는 PC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당첨자들을 많이 물어보면 모바일로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가 좀 애매모호한 건 물론 PC도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계좌 이체를 할 때 모바일로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바일이 아마 많이 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카카오나 신한에서 많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은 의문인 게 그 당시에 이제 카카오나 이런 그 이벤트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처음에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은행을 갖고 계신다면 이걸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 방에서 저희가 이제 뭐 치킨 뭐 이벤트라든가 뭐 일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초치기 연습을 시킵니다. 이런 대표적 사례가 이번 연도 초에 판교 벨리자이가 있고 나서 판교 패밀리가 그 다음에 그 오피스텔 전매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그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 7, 8천 정도 기본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 초치기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톡방 손님들한테 한 3, 4번 정도를 이벤트를 걸어놓고 시켰어요. 정말 다행인 건 저희 방에서 4명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았죠. 1등부터 45등인가? 원래는 이것도 한 뭐 60등, 70등까지 뽑는다고 했는데 뭐 시행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바꿨더라고요. 뭐 이건 양아치란 말들이 많았는데 이건 뭐 저희가 어떻게 못하니까. 그래서 1등부터 45등 안에 들어서 손님들이 너무 좋아했던 그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일원으로 당사은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이 갖고 계시죠. 그걸 타은행으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또 다른 은행에서 또 타은행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주 써낸빌 초치기 하기 전에 한번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초치기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자, 사업 개요를 좀 볼게요. 여기가 1단지와 2단지가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여주시 현암동 193-27번지 외에 뭐 3필지 몇 필지 돼 있는데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주시청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부터 25층까지 이것도 둘 다 똑같죠. 그리고 이제 규모가 오피스텔 172실이 1단지에 있었고요. 2단지 같은 경우는 99실입니다. 2단지가 뭐 200단지도 될 수 있고 뭐 150단지도 될 수 있는데 99실을 맞췄던 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정지역으로 이게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매가 가능하게끔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비조정지역이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게 된 거죠. 뭐 어쨌건 99실로 저희가 이번에 볼 것은 여기 2단지 여기를 보면 됩니다. 이따가 1단지에 대해서도 지도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평수 같은 경우는 84 타입,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은 59 타입이죠. 저형 59 타입으로 24평, 25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텔로 해서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주 써낸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치기라고 말씀드렸죠. 오피스텔 99실 이거를 초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요즘은 또 다들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 오피스텔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못 드렸는데 당연히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건 잘 아시죠. 분양권 상태에서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고 가져가시면 당연히 계속 앞으로도 주택에 포함이 안 되고요. 뭐 주임사를 내거나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입주 때는 당연히 주택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가 24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입주가 될 것 같고, 오피스텔 99실 초치기에 청약금은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조금 특이한 게 사전 의향서를 쓴 고객 칸에서만 초치기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전 의향서를 꼭 써주셔서 저에게 주셔야만 여기가 청약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뭐 시작이 돼서 예를 들어서 25일 날 저희가 초치기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아까도 초치기에 대한 방법은 언급을 말씀을 드렸듯이 순번대로 그렇게 동호수 지정해서 계약하는 플랜입니다. 1등부터 99등이 나왔어요. 그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30등이다. 그러면 연락이 가서 지금 동호수가 어떻게 있는데 이거를 가져가실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가져갈게요 라고 하면 이제 계약이 되는 플랜이죠.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일단 걸어 놓는 겁니다. 디파짓 같은 걸 걸어 놓는 거죠. 동호수 지정 후에 2, 3일 안에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취소가 가능한 거죠. 2, 3일 안에 이 계약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안에 내가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여기가. 내 생각에. 그래서 계약을 안 합니다. 그러면 바로 당연히 취소도 가능하고 2,000만 원도 돌려받습니다.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취소 물량은 다시 줍줍 물량으로 지금 아파트 무순위 청약 같은 줍줍 물량으로 나옵니다.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하죠. 어쨌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면 되고요.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사전 청약을 넣으셔가지고 여기 한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아마 영구조망권에 대한 강이 보이는 그 뷰를 아마 사람들이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이는 구조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동이 나와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가 3호와 4호 라인인데 여기가 지금 정면이라고 보면 이 앞쪽으로는 이제 뷰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옆에를 보시면 여기가 딱 이제 정확합니다. 지금 이쪽으로 이 위치로 여기가 3호, 여기가 4호, 여기가 1호, 2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뷰가 보여요. 그리고 1, 2호는 안 보이죠. 1, 2호가 만약에 강뷰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베란다에 문을 여세요. 열어서 목을 조금만 빼세요. 뺀 다음에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가 1, 2호가 인기가 제일 없을 것이고 3, 4호가 인기가 제일 많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이제 앞쪽을 나중에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이 드릴 건데 그 앞쪽 부분 같은 경우는 전부 한 10층이 지금 락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10층 이상으로는 못 올라옵니다. 조금만 더 보게 되면 여기가 1, 2, 3, 4죠. 여기가 1, 2동, 여기가 3, 4동이어서 여기가 지금 뷰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앞에가 막혀 있잖아요. 막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 여기가 10층까지만 높이가 올라올 수 있는 제한 락이 걸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3, 4, 5에서 10층 이상, 예를 들어 12층부터 25층까지 여기는 뷰가 다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 제일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뒤쪽은 이제 여기 안 보이지만 써낸빌 1단지고요. 얘네들 앞쪽 2단지가 좀 앞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좀 더 입지 설명하겠지만 여기도 이제 육교 하나 나온다고 하죠. 여주 써낸빌 1단지 드론 촬영 영상본입니다. 2단지와 1단지는 입지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니까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입지 한번 볼게요. 주변 시세는 한번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입지에 대해서 일단 여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여주 써낸빌 시그니처 1단지가 여기 있고 이쪽이 지금 2단지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개발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원래 이쪽 보시면 여주시청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상업지역 쪽의 메인 쪽이라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보시면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화예술교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개발되면서 여기 같이 조성이 되면서 좀 더 커질 거라고 해요. 지금은 여주시청이 여기에서 충분히 메인으로 잡고 있지만 앞으로 이쪽이 아파트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면서 더 같이 메인 자리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주변에 보시면 달맞이 광장이나 뭐 여주 리틀 야구장, 뭐 공원 같은 경우도 되게 뭐가 많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옆에도 여주 스위첸이라고 여기 랜드마크 중에 하나고요. 여기 근처에 이쪽 위쪽에 좀만 더 올라가시면 아이파크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쪽도 메인 중에 하나죠. 여기가 지금 이제 개발 지역인데요. 이쪽에 이제 경강선이 이어져 있죠. 사실 여주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많이 볼 게 없어요. 뭐 크게 본다고 한다면 SK 반도체 하이닉스 이천 쪽에 있는 거 그리고 경강선이 아마 전부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경강선에 대한 호재가 되게 좋아서 여주역도 지금 덩달아 뜨고 있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세컨 투자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인데 이천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천 아파트 값이 좀 올라치긴 했죠. 경기도 광주가 조정 지역인데 경기도 이천이나 여주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대출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시선을 많이 돌리는 부분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 뭐 경기 광주, 동탄 등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고요. 경강선 같은 경우가 이제 상교까지 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1, 2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 2천에서 5천만 원 중에 형성되고 있는데 그건 한 번 더 좀 이따가 보시기로 하고요. 경강선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경강선이 여기 여주역이 지금 끝인데 쭉쭉쭉 가볼게요. 가보고 자 세종대왕 있었고요. 한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가시면 더 가면 보발역 있죠. 보발역과 여기 이천역이 중간에 반도체 하이닉스 있고요. 이제 그쪽 사람들이 많이 여주 써낸빌 쪽에서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자차로 가게 되면은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더 곤지암 아이파크 많이 기다리고 있죠 사람들. 최근에 무서운 영화도 많이 봤었는데 그 영화는 비추입니다. 초원력 힐스테이트 여기는 점입신고 문제로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됐어서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죠. 더 쭉쭉 올라갈게요. 이게 다 경강선 때문인데 더 올라가 볼게요. 자 경기 강주역 있죠. 여기에도 대시양이 기다리고 있고요. 삼동역, 이 삼동역이 이제 굉장히 핫한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삼동역을 지나 마지막으로 쭉 가게 되시면 임해역을 지나 판교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당선으로 쭉 가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 판교역으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경강선에 대한 그 간접 호재들이 엄청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뭐 판교역까지 이어진 것도 마찬가지지만 삼동역 같은 경우에는 위례신사 호재가 또 있어요. 4차 철도 계획 발표 중에 광주 사람들이 최근에 환호를 지른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강남 중심 지역을 가로지르는 위례 신사선 노선인데 그게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사, 청담, 삼성, 잠실, 송파, 가락, 위례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걸 삼동에서 이렇게 밑에 위에서 연결해서 이쪽으로 내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위례 삼동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경강선이 다시 여기서 또 아까 쭉 가면 이제 광주역 보이죠? 이렇게 광주역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또 쭉 가다 보면 여주까지 가고요. 근데 이게 또 위례 사람들한테만 보면 좀 열받긴 합니다. 그분들은 1,400원씩 교통 분담금 내고서 위신선을 간신히 만들어 놨는데 위례 신사선. 근데 삼동역에 숟가락 얹는 느낌이니까 거기에 또 열받는 건 이 위신선 좌석이 300석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삼동역에서 레츠가 길이심이 돼서 올라가면 사실 삼동역 사람들이 거의 다 앉고 위례 사람들이 서서 갈 확률이 많죠. 그래서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 이 호재 말고 그 경강선도 연장 호재가 있어요. 에버랜드 안성까지 또 이어지는 이 밑으로 이어지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안성이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호재로 또 날아가긴 했어요. 그래서 안성에 최근에 금호올림 민간임대 아파트도 좀 인기가 많았죠. 아마 그런 부분에 몫을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반대죠. 삼동 사람에게는 뭐 사실 이 연장의 호재가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안성 가서 뭐 안성 타면 먹을 일 있냐, 뭐 이런 건데 뭐 안성 사람들에게는 또 호재니까 어쨌든 중간에 용인도 있으니까 이쪽 에버랜드 쪽 그쪽에도 좋은 호재니까요. 이게 삼동역이 굉장히 최근에 말이 많긴 하죠. 근데 이 안성 삼동선 연결되는 거는 호재일 뿐이지 확정은 아니에요. 경강선 연장 위신선 확정이고요. 나머지는 여기 표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경강선이 이렇게 있죠. 경강선이 여기 여주역으로 해서 판교역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고 이게 호재라고 해서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써낸빌로 해서 반도체 SK 하이닉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천 쪽에 있는데 이건 자차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동하시게 되면은 대략 31분 정도 걸리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것도 반도체도 호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뭐 출퇴근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호재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써낸빌에서 경강선까지는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시면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갑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영시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여기 삼동역에서 이어지는 경강선과 따라서 이어지는 여기에 대한 호재 이런 위례에서 삼동까지가 위례 신사선 그리고 삼동에서 안성까지 가는 이 계획도 지금 발표되고 있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사실 이런 단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사실 보는 기준이 많이 애매합니다.
빨리 치고 빠지는 상품이라서 여기 시세를 오래 들고 갈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그런 상품들을 보통 심리로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어떤 정도의 P가 형성이 되면 그걸 방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주변 시세가 얼마나 돼서 이 P가 오를 거다 붙을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사실 여론몰이 같은 거라서 심리가 많이 작용해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여론몰이가 홍보가 많이 된다면 P는 초반에 당연히 붙을 거고요. 그 가격에 바로 파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단타 상품들은 제가 웬만하면 오래 가져가지 않는 걸 추천하긴 하는데 뭐 별 이유는 없습니다. 항상 리스크를 감안하기 위해서 내가 실거주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투자 상품으로서는 조금 더 조심히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1단지 P값을 보면 지금 현재 1500에서 1000, 1500, 2500, 4000 뭐 가격순으로 볼게요. 가격순으로 보면 1000만원부터 시작해서 5000까지 붙었죠. 그래서 아마 고층에 뭐 여기 강뷰가 보인다면 이 정도로 붙는 건데 5000은 좀 오바 같고요. 한 대략 이쪽을 보면 평균 한 2000, 3000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지 같은 경우가 분양가가 1단지보다 조금 더 비쌀 거라고 합니다. 1, 2천 차이가 날거나 2, 3천 차이가 날 건데 그래도 P는 붙겠죠. 그래서 한 2, 3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여주 KCC 스위첸이라고 해서 이쪽이 랜드마크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84 타입밖에 없어요. 여기 기준으로 보면 전체 면적으로 봤었을 때 84로만 볼게요. 84로 봤었을 때 한 4억 7,500 정도 지금 현재 P값이 있고 여기 실거래를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재 한 4억 마지막으로 4억 정도에 4억 5천에 마지막으로 찍혔네요. 5구 타입으로 저희는 봐야 되는 거니까 뭐 이것과는 좀 더 사양 차이가 나서 좀 가격이 내려가겠죠. 근데 이런 실거래 기준이나 뭐 옆에 있는 거래 기준을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여수 웅천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는 엄청 되게 비싸게 나왔고 이런 단타 상품들이 보통 마곡 루에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단타 상품들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나 민가임대나 이런 거 할 거 없이 나오게 되면 생숙도 마찬가지고요. 분양가는 정말 세게 나오는데 P는 많이 붙는 요즘에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보셨을 때 이 입지에 대해서 내가 실거주라든가 투자 가치에 대해 확실하게 아신 다음에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초피에 파실 것을 권유합니다. 여기는 경쟁이 엄청 높을 거예요. 초치기로만 되고 사전 이양서 접수하신 분들만 한해서 초치기가 가능한 거니까 청약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꼭 인지하시고 여기는 이제 뭐 인기몰이는 많이 될 거라서 P는 무조건 붙을 거라고 봅니다. 이 강뷰가 굉장히 이제 결국 사람들에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여주역 경강선이 있고 뭐 이쪽이 이제 메인이 될 곳이죠. 메인이 곳들이고 나머지는 여기는 그때도 말씀드렸죠. 여기 육교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 외에 뭐 큰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경강선에 대한 이 개발 호재 그리고 간접 호재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반도체까지. 그래서 이 정도만 대충 알고 계시고 당첨되기 힘든 곳이니까 일단 당첨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상품으로 유튜브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또 블로그를 보셔가지고 나머지 아파트 청약이라는 것도 이런 것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분양왕 패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